자, 안녕하십니까. 20분의 주식의 송장 1월 17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뭐 한 달 정도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코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어느 정도 방점을 좀 찍지 않았을까. 글쎄요, 뭐 추가적인 정책 부분을 나오기는 좀 이제 오늘 웬만한 정책 부분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종목군들 어떻게 보면 오늘 뭐 유니크라든지 뭐 EM코리아 대부분 신고가, 뭐 종목권에 따라서는 거의 더블 이상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습니다. 테마 장세라는 얘기를 드렸죠. 수소차 관련된 부분, 남북 경약 관련된 부분.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퍼포먼스 부분들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잘 모르신 분들은 들어가는 영역은 아닙니다. 이미 주가 상승분이 100%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진행됐고 관련된 뉴스 부분들이 다 오픈이 됐죠. 그 시점에서 너도 나도 좋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뭐 신고가 파동 나오고 관련 내용들이 오픈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많은 뉴스들이 나오겠죠. 그 뉴스들을 보고 좋네, 관심 가져볼까, 지금 처음 생각하신 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이라도 최소한 뭐 오늘 시가라든지 저가 기준 부분들로 그 이상 되면 홀딩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1달러 한번 제로 노출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는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우르르 몰려갈 때는 그쪽으로 스텝 부분들을 밟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어떻게 보면 이 규제 샌드박스 관련된 부분들 1월과 2월 달은 정책적인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연관되는 흐름 부분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오늘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미국에서 리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세타 엔진 관련된 부분들의 불확실성 부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소차 관련된 내용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기아차 부품주들이 특히 현대모비스가 장중에 거의 한 4% 가까운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해외에서 나온 이슈 부분들의 불확실성 부분들을 국내 이슈가 약간 덮어버리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들어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오늘 어제도 마감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참 컨트롤을 잘한다. 이쪽으로 드라이브 했다가 이쪽으로 드라이브 했다가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을 어떻게 저렇게 잘 컨트롤 할까. 오늘도 보면 장중에 오전장에 어제 그 다우지수는 뭐 소폭이죠. 뭐 큰 움직임 부분들은 없고, 근데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 불안 심리가 있다 보니까 오전장에는 한 2000계약 정도 선물 매도가 나왔어요. 2200계약 정도 선물 매도가 나오다가 12시, 11시, 12시 정도 돼가지고 쑥 돌려버렸어요. 어제도 비슷했죠. 오전장에는 밀어버렸다가 오후장에 쭉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을 약간 현혹시키는 그런 와중에 외국인들은 뭘 또 특징 부분들이 있냐면 코스피 대형주 종목군들 있죠. 코스피 대형주 종목군들을 아침부터 아니면 장 막판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 4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나와야지 조금 많이 매수했구나 라고 우리가 기준점 부분들을 잡을 수가 있겠지만 1000억, 2000억 정도는 그냥 체면치레 했구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보합부터 시작했던 금액 부분들이 장 마감에 한 2천억 가까운 매수 부분들을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오늘 1%대 상승 부분들 진행됐죠. SK하이닉스도 보합. 어떻게 보면 허리 종목군들이 좀 더 탄탄해지려고 하면 하이닉스라든지 SK하이닉스가 너무 치고 나가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 지수 컨트롤 하기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이 한 1, 2% 정도 상승해버리면 지수가 1% 이상의 급등이 나와버리죠. 그러면 이 중대형 코스피 종목군들이 좀 덜 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부터 꾸준하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부분들이 발동이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중국, 그 다음 미국 설치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쓰일 반도체는 글쎄 가늠이 안 되지만 지금 대비 최소 50배 이상이에요. 최소 50배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좀 많이 텀이 걸리죠. 그 텀이 나오기 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까지 하락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과 박스권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드라이브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수소차 급등이 나왔다. 초보 투자자들은 이제 접근하는 영역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 김영철이 오후에 워싱턴 출발 예정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 드라이브. 선물로 눌러놓고 자기들은 코스피 종목군, 대형 종목군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지금부터 해서 꾸준하게 저가 매수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 오늘 오전장에 외국인들이 선물 한 2,000개억 정도의 매도 부분들을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볼까 단기 트레이딩을 했던 가장 큰 요건 부분들은 아마 미국이 화웨이에게 기술 탈취 혐의, 그 다음에 JT의 부품 판매 금지 법안 부분들을 마련했다 라는 뉴스 부분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죠. 이거 가지고 선물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 부분들 한 번씩 돌리는 건데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오전장에 선물 한 2,000계약 정도 매도 부분들을 만들었다 하나 요건인데, 한편으로 근데 저 화웨이하고 JT 부품 판매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주들이 오늘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됐겠죠. 근데 13일 정도 남았네요. 거래일수로 보면 2주 약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월 30일 날 리오 부총리하고 문우신하고 차관급 회담 이어서 고위급, 그때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지재권 관련된 부분이에요. 1차 차관급 회담 부분에서는 지재권 관련된 내용이 별로 나오질 않았어요. 왜? 워낙 이게 핵심이거든. 5G에서 누가 주도권 부분들을 미국은 그 특허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따로따로는 안 돼요. 둘 다 겸용이 어느 정도 혼합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5G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다 주기는 싫은 거죠. 그 주도권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화웨이의 기소 압박, JT의 부품 판매 금지 법안 이런 내용도 협상 카드에 한 측면이 될 수도 있다는 정도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 부분들이 이 화웨이 건하고 JT 관련된 부분들은 한 보름, 한 2주 정도, 다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그 고위급 회담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위급 회담의 핵심은 지재권이다. 지재권이 쉽게는 서로 양보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게 3월 1일 만료되는 게도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협상의 길 부분들을 서로도 조율을 해나갈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나 미국 같은 경우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반부터 5G 관련된 부분들이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5G를 시작했다고 하지만 SA 방식이 아니에요. NSA 방식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5G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초기 단계의 투자 부분도 우리나라가 빠르긴 합니다만은 바로 SA 단계 부분들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만 이 협상 부분들을 마무리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무제한 쪽으로 무역전쟁이 커질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고, 반대로 이 무역전쟁 관련된 부분들이 무한대에 확장되는 것보다 5G가 시작되기 전까지라는 한계점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측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EU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이 있죠. 2020년도까지 연기하는 방안. 오늘에도 메이 총리가 그 탄핵안, 부결, 신임안에 대한 부결되면서 협상권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유럽 쪽이나 EU 쪽에서도 보면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면 거기에 반응을 하겠다.
연기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 아니 그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들은 수면 아래로 조금 가라앉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셧다운 관련된 부분에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삿바 싸움, 패권 싸움, 주도권 싸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 다다음 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그 고위급 회담 바로 전에 트럼프의 신년 연설 부분도 예정이 되는데 이번에 하원 의장이든 펠로시가 국정연설을 연기 카드를 빼들었어요. 계속 주도권 싸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은 지금 아마 6일째 정도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셧다운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부가 시끄러우면 밖에서 돌파구를 찾는 게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사고방식 아니면 해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고방식이 해법입니다. 해법.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김영철이 베이징에 도착했고 저녁 7시 정도에 이제 워싱턴으로 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되면 여기에 대한 회담 결과, 지금 2월 달에 베트남 다낭에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 부분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규제 샌드박스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 한 달 정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처음 접근하신 분들 오늘 내용들 많이 나왔다 해서 이제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미리 항상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 상암 자율주행차운행 SKT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부분들 하고 있다 하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실적 시즌인데 G20 재무장관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특히 TSMC의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반도체 업종하고 같이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종목, 그 다음에 테마 장세, 대형주든 중형주든 외국인들은 개인들을 살랑살랑 흔들면서 야금야금 코스피 종목군들, 한선물, 쌍끌이 매수 부분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1월 17일 이시메나주 진우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